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찾아온 만큼 해외 전문가들은 2020년을 분석하며 2021년을 예측하느라 바쁜데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카네기 재단에서도 2020년을 총정리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주목하며 특집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말, 유독 이번에는 글로벌 올해의 인물에 한국인의 이름이 빛나기도 했습니다. 매거진 베니티 페어는 특별한 역사를 창조한 인물의 봉준호를 올렸으며 타임지는 올해의 연예인의 BTS를, BBC는 올해의 여성 백인의 정은경을, 올림픽 공식 채널에서는 손흥민을 겸손한 축구 슈퍼스타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연예 뉴스를 다루던 할리우드 매거진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제작 공개하는 K 콘텐츠 소식을 쏟아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이러한 흐름 속에 카네기 재단은 2020년 국제 정세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문화와 한국 소프트 파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해당 분석은 놀랍게도 그간 K-팝은 국책 사업 혹은 한국 문화는 내수가 작아 수출하게 되었다며 한국 문화의 인기를 잘못 분석하던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대놓고 팩트를 날렸는데요. 오히려 현재까지처럼 풍부하게 자생해온 한국 문화를 더 잘 활용하려면 정부가 지금부터는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원문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계속해서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레버리지로 극대화할 방법을 구상해야 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은 더 이상 질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인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 기록을 깨부수고 각지에서 상을 휩쓰는 모습을, 찬사를 받은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 최초로 오스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자리를 개척한 것을, 또한 비디오 게임의 제작은 물론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e스포츠 무대를 한국이 지배해버린 것을 말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의 관객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동안 이제 한국 정부는 수동적으로 응하는 대신 한국의 강력한 팝문화와 기타 소프트 자원을 진정한 소프트 파워로 굳혀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접수한 분야는 TV 드라마, 비디오 게임, 팝 음악을 포함해 무척 광범위했으나 이제는 점점 더 확장되어 영화, 책, 심지어 스포츠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리안 웨이브, 한류라고 부르며 해당 용어는 1990년대에 한국 쇼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문화 수출품은 전 세계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어필이 직관적인 만큼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기쇼와 인기스타의 본고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프트 파워는 아닙니다. 국가 브랜딩과 소프트 파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브랜딩은 일반적으로 보통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얕은 견해를 장려하는 것이고, 소프트 파워는 소프트 리소스, 즉 영화 배우, 팝 아이콘, 관광 명소, 유학을 환영하는 환경 등 매력적인 팝 문화의 장점을 활용하고 이들을 결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해당 국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죠.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의 아버지 조지프 나이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란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들을 유도하는 능력이다. 운 좋게도 한국 문화는 정부의 지원은 있었을지언정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에 한국은 자신이 가진 풍부한 소프트 파워 자원을 실제적인 소프트 파워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 투자 및 영화 산업의 수직적 통합을 장려하고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 등을 천천히 제거해 나가는 등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의 창작자들이 국제적인 경쟁자들과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도록 장려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잘못 해석되어 한국 정부가 한류 물결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잘 나가게 되었다고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 정부는 영화, TV, 음악 산업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한편 캐서린 보토 수석연구원은 대중문화뿐 아니라 2020년에 강타했던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빛을 발하며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게 된 점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며 한국과 전 세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협력보다 경쟁부터 하기 바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한때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며
하며 다른 나라들을 주도했던 미국은 모범국으로서의 힘을 다른 나라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다자간 노력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바이러스 발생을 은폐하는 등의 초기 조치로 중국에 대한 글로벌 이미지를 나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다른 나라들 역시 협력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죠. 한국의 힘에 필적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사례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염병 대응 능력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잘 통제해낸다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높아진 영향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유행 초기에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유행을 잘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팬데믹 중에 선거를 감염사를 급증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미국은 물론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팬데믹 대응은 공중보건과 경제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국은 재정 지원, 의료용품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외국 관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백스 이니셔티브를 위해 다자간 백신 후보 9개 중 하나를 개발하고 있으며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배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얼마나 잘 완화하고 인명 손실을 얼마나 잘 예방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백신 배포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이 국내외에서 공평한 백신 배포를 통해 정치적 가치와 건전한 외교 정책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서울은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백신 유통에 주력하는 것 역시 헌신적인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전쟁의 여파로 한국의 국제적 참여의 대부분에는 개발과 재건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국은 순지원국에서 순기부국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정부로 전환하면서 국제기구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 덕분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다리이자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파트너로 꼽힙니다. 70년간 지원받던 나라에서 기부하는 나라로, 또한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는 나라로 많은 일을 겪어온 한국의 이야기에 코끝이 찡해지는 소식이었는데요. 여태까지 훌륭하게 한국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꽃피워낸 소프트 파워가 이제는 국가 브랜드와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 순항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